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저는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청와대 생활도 했고 강원도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그 보좌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나온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럼 오늘 그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이혜원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모시고 있는 이지백 보좌관이라고 하고요. 저는 31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재방훈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보좌관은 뭐를 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많은데 보좌관은 뭐를 하는 것인가요? 보좌관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비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가방 묻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원으로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좌진들의 업무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의원님들의 선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당직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 역할들 여러 가지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많이 의원실마다 많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 뭐 메시지, 그 다음에 일정 관리 및 기획, 홍보, 공보, 그 다음에 정책, 리스크 관리, 또한 하다못해 정치자금 관리, 수행, 민원 처리까지 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하고 있는 비서실 업무, 마케팅 업무, 그 다음에 PR 업무, 재무회계, 영업 전략기획, AS 이 부분들을 9명의 보좌진들이 모두 하고 있다. 빛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결국은 그 밑에 보좌관들의 역량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 스카우트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안에서. 근데 또 궁금한 거는 그 보좌관은 도대체 급여를 얼마나 받는 건지. 급여는 약간 같은 직군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워라밸이라는 게 보장된 직업이 아니고 이제 사건 발생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주말 가끔 이제 나와서 일을 할 때가 있고 사건이 저녁에 터질지 뭐 아침 새벽에 터질지 모르니까 또 이제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이게 국회의원 임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고 고용 안정성에서 조금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결혼한다 그러면은 네 본인은 괜찮은데 상대가 그러겠죠. 네, 이게 결국은 저도 해보면 일이 월화수목 금금금. 예, 주말은 지역구 또 가가지고 국회의원과도 지역구 생활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여기 맨날 싸움만 하는 곳이고 이런데 사실은 겪어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분이 계시다거나 저분하고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리를 좀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안 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항상 여야는 합의를 했고 화해를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네. 국회가 싸우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의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곳인데, 근데 실제로 좀 우리가 격하게 보이는 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나머지 한 95% 정도는 대부분 합의 일어나죠, 그죠? 네.
어떤 법안 소위나 이렇게 예산 소위 같은 소위들도 조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거기서 어떻게 토론하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그래서 소위도 이제 중계가 되는데 싸우는 부분만 중계가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보좌관이 되게 됐고 앞으로의 꿈이 뭔지 한 번씩 좀 얘기해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보좌진 하기 전에 이제 역사연구소에서 거의 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제 전공이 이제 그 미술사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역사 쪽으로 갔는데 20대 때 계속 제 전공이 한 신라 가야사였거든요. 그 4, 5세기, 5세기 뭐 이런 쪽이어서 어느 날 눈 떴는데 엄청 약간 속세랑 멀어져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밖에서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좀 나가야 되겠다.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봤는데 신문이랑 뉴스 보니까 가장 속세적인 게 이쪽 세계더라고요. 정제. 그러니까 나쁜 속세가 그런 게 이제 현실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과 호흡해서 살아가는 직군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렇게 보좌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올드한 사람이라서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좀 이래저래 조금 하다가 이제 저는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인턴으로 이제 개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있었고 2000년도 당시에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뭔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작은 시기라도 좀 기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마침 이제 국회에서 의원실에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쪽에 가면 뭔가를 조금 이래저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뭐 의장님은 조선 주자셨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이 돼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ROTC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해서 이제 생업을 이제 해야 되는 사회초년생으로 뭘 할까 좀 고민하다가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보사 편집장을 하고 졸업을 할 때쯤 돼서가 이제 2008년도였는데 그때 국회 인턴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지 하면서 좀 호기심 반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정치부 기자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 지금까지 좀 놀랍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씩 있다면 어떤 시간인가요? 그 한 의원이 의정 활동할 때 원활하게 하려면은 행정비서라든지 이제 뭔가 이렇게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다른 거창한 건 없고 저는 제 업무가 수월하게 돼서 의원이 그냥 그걸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활동을 할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죠. 백조는 편안하게 가지만 제 발이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의원도 못 느끼고 있을 때 2021년에 이제 군 급식 문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 구타 문제 이런 면에서 자살 사건 등등 그때 이제 저희 의원님이 국방위 간사셨거든요. 국방위 간사셔서 사람들 어쨌든 직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그때 당에서도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그때야 기억으로는 한 10월 11월쯤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을 내서 국방부에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루었는데 군내 인권이라든가 장병들이 여러 가지 처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뭔가 기여했던 부분들이 뭐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조금 뭐라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인 사회문화 관련된 이 법안을 입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법사위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방망이를 칠 때가 있습니다. 방망이 칠 때가 가장 좀 짜릿하고 이 법안으로 또 세상이 또 좀 좋게 바뀌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많이 좀 보람을 느끼거든요. 개인적인 건 좀 있죠. 근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6월에 출산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저 아이 셋이 저 셋입니다. 오.
331. 이게 보좌관 생활하면서 애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출산 정책을 쓰면은 장려 정책을 쓰면은 좀 더 좋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항상 그 육아 정책이라고 하면 당장 뭐 급여 뭐 이렇게 뭐 단기간에 얼마를 준다, 2년간 육아 월급을 준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임시직률이 굉장히 제일 높고 그리고 그 임시직 중에서의 70%가 여성이 차지를 해요. 여성인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불안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그런 고용 불안정성을 좀 그러니까 많이 개선을 하고 여성의 임시직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단기간에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 출산으로 가는 데 필요하지 않나.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3명의 아이가 있으면 국가부터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취득세 면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 경우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분야 혜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 구간이 찾아옵니다. 네. 저는 간당간당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 타격적인 혜택이 좀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내가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 있겠다는 이런 걸 뭔가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좀 보면은 사실은 둘째가 되면 얼마, 셋째가 되면 얼마, 첫째도 못 낳는 과정인데 이제 둘째, 셋째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점보다 먼저 한 지점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뭐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안심하고 적어도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떻든 진짜 힘든 기간입니다.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든든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보좌관 하다가 보통 이제 시도위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 보면은 기업에 상당히 보좌관들이 스카웃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로펌도 요새 많이 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의 지역구를 질문이 없었던 질문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 외줄 타듯이 하루하루 보냈다는 게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사실 버겁습니다. 버겁고 그 이제 그 올해 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오늘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의 어떤 앞날이나 이런 거를 사실 계획한다는 게 동시에 돼야 되는 일이 많긴 한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국회는 아무래도 좀 교육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그 공무원 임용 기간에 서울시 기준으로는 한 5일 정도 연수 기간이 있는데 국회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들이 저희는 이제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의원들한테 종속돼 있는 노비신분한테 비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 각각에 뜯어보면은 뭐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당장에 특화된 능력들을 갖고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사기 인생이거든요. 당장 내일 고민해야 되고 일주일 고민해야 되고 한 달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사이클 거의 저희는 1년 사이클, 4년 사이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개인에 대한 전망을 잘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은 국회가 보좌관도 그렇고 국회도 훨씬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게 뭐 하나 생각한 게 하나씩 일하는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딱 정해진 틀에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좌진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 들어가기 전에 받는 연수처럼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이제 보좌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의원님들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 기구에서 사무처 기구에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국회법을 발의를 했는데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겠다. 좀 또 여기서 약간 전문적인 계속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사회에 또 국회에서도 다른 선출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곳에서 더 국회에 쌓았던 경험들이 국가에 활용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같이 짰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6월 달에 출산 잘 하시고 네. 우리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자관 협의하고 우리 국회 연선하고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서 시스템, 대한민국이 너무 주먹국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진화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연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네.